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Trust me. 스카이빌리지, 대한민국 하위 1%들의 반란! 알바의 A부터 Z까지 알바백과 영어학원 알바편! 학원 알바는 정말 꿀알바가 맞나요? 어느 정도 물론 학원마다 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는 꿀알바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카페나 식당 알바를 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하거든요. 진상 손님도 많고 사장님이 이상하신 경우도 많은데 임금이 밀리는 경우도 많고요. 학원은 이럴 일 겪을 일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애들 때문에 주름이 조금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요. 영어학원 알바는 영어를 꼭 잘해야 할까? 네, 영어를 가르치는데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꼭 영어 전공일 필요는 없고 엄청난 자격증들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영어 과외를 했던 경험은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학원이나 과외 경력이 없다 싶으면 멘토링 활동 같은 대외 활동을 했던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자격증보다는 수능 성적이나 고등학교 시절 성적이 더욱 많이 어필이 되죠.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르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영어 실력이 선생님으로서 실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력적 측면이 자격증보다는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면접을 영어로 하나요? 스피킹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영어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도 보였는데 내신과 수능 위주의 학원, 즉 문법과 독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원은 그냥 한국어로 면접을 많이 보죠. 한국어로 면접을 보긴 하지만 대부분이 영어 문제 풀이 및 설명, 그리고 시범 강의를 시킨다는 건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시범 강의 준비법? 사실 학원 알바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제일 큰 관문이죠. 그래도 팁을 드리자면은 5분에서 10분이라는 짧고 한정된 시간 안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하면 나의 수업 방식 정도? 뭔가 다른 선생님들이 내 수업을 보고 평가한다는 느낌이 이게 사실 되게 부담스럽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긴 한데 그냥 내 앞에 얘네는 애새이다, 영어는 무슨, 한국어도 잘 못하는 어리석지만 착한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학기 중에 병행할 수 있나요? Nothing is impossible. 가능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2번 3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아요. 업무는 크게 학생들 수업 자료 프린트하는 거랑 수업하기, 단어, 그 다음에 문제 푼 거 채점하기, 수업 시간 전에 학원에 도착해서 체온 측정을 하고 일지에 기록을 한 뒤에 학원 컴퓨터로 수업 자료들을 찾아서 미리 뽑아놔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시간 맞춰 학원에 오거든요. 근데 알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어찌나 또 사랑이 넘치는지 저를 배려해 준답시고 아주 천천히 학원을 온답니다. 그럴 땐 제가 슥 원장님 귀에 살며시 그 아이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민수가 계속 늦습니다, 원장님. 가장 보람찬 경험은? 이게 사실 되게 뻔한 답변이긴 한데 아이들 성적이 실제로 좀 올랐다거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가 실제로 한 2달 정도 가르친 2명의 친구가 이번 시험에서 한 명은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또 한 명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거든요. 이럴 때 보면은 제가 마치 스카이캐슬 김주영 선생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 성적 향상을 원하는 친구들은 010 모르는 문제를 학생이 질문했을 때 나만의 대처법은? 제가 처음 학원 알바를 시작했을 때 가장 긴장되던 순간이 만약에 학생이 나한테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진짜 별별 연기를 다 했어요. 갑자기 화장실을 제가 갔다 온다고 하면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초록창 두들겨보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한테는 제가 스스로 답을 찾았을 때 더 기억에 남는 법이야, 자 찾아서 쌤한테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당황하지 않고 그거 뭐였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 함께 답을 찾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생이 질문을 했고 그 자리에서 답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상황을 넘기기 위해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 좋은 선생님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처음엔 좀 그랬지만 잠시만, 조금만 이따 다시 알려줄게 라고 말한 뒤에
제대로 찾아 답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안 된다는 강박을 버려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헷갈리면 헷갈린다 말하는 거죠. 선생님이라고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조금 당당했나요? 사람은 당당해야 됩니다. 제 별명이 당당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 학생들의 시험 기간과 제 시험 기간이 겹칠 때 사실 좀 힘들었죠. 학원 수업을 10시까지 하고 24시 카페에 가서 밤새 제 공부를 하고 또다시 출근하고 또다시 밤새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부턴 시험 기간이 겹칠 것 같다 싶으면 틈틈이 제 시험 공부를 미리 해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당황스러웠던 경험은? 사실 그 앞자리 두 번째에 있는 학생이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거든요. 손 들면서 선생님 저 첫사랑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데, 아니 갑자기 말이 없던 친구가 그런 질문 해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얼굴 빨개졌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 학생 진짜 말도 없고 조용했었는데 이야기 하자마자 아니 정말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역시 공부보단 사랑 이야기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귀엽더라고요. 어느 학년이 가장 쉬운가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생들이요. 그 중에서도 고1에서 고2 남자아이들? 고등학교 친구들은 비교적 말이 잘 통해요. 막 다른 친구들은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건 아니고 고등학생이라 그런지 대학교에 대한 조급함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같은 게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부분이라서요. 남자아이들인 이유는요, 애들이 사실 저도 남자고 애들도 남자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잘 안 담아둬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욕도 하거든요. 이건 좀 삭제해주세요, 피디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적? 제가 한 번은 진짜 심한 목감기에 걸려서 아니 이게 열도 나고 목소리가 진짜 애들아 목소리도 거의 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시험 기간이라 수업을 취소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픈 상태에서 제가 개미 같은 목소리로 수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애들이 따뜻한 유자차와 약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그러면서 한 학생이 저한테 쌤, 저희 수능 때까지 가르쳐 주셔야죠. 아프지 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자식들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다 컸더라고요. 평균 시급은 업무에 비해 적당한가요? 평균적으로 시급은 15,000원 정도예요. 과외 시급에 비하면 적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둘 다 해본 입장으로서 학원 알바의 시급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과외는 보통 수업 시간만큼의 준비 시간이 필요했지만 학원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렇게 준비 시간이 크게 들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학부모님들을 직접 대면할 일이 거의 없으니까 내가 맡은 수업 시간만 잘 이끌면 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좀 덜하죠. 그래서 업무에 비해 시급은 매우 적당한 편인 것 같네요. 원장님, 보고 계시나요? 사랑합니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 인기 없는 선생님? 글쎄요, 아이들이 저를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제 매력 때문인가? 아니 사실 아이들이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이 선생님이 날 예뻐한다, 이 선생님은 날 싫어한다. 그냥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아이들을 대해주면은 다 알아줍니다. 여러 학원 중에 좋은 학원을 고르는 팁? 일단 시급이죠. 아무래도 우리 알바생들에게는 돈이 곧 전부잖아요. 뭐 이동거리, 업무 강도, 수업 준비 시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시급이 만족스러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장 선생님께서 수업에 터치를 하지 않으시는 곳, 자주라면 좀 곤란하겠지만 아주 가끔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수업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곳, 학생들이 유별나지 않는 곳으로 고르는 것이 좋은 학원 고르는 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밖에 영어 학원 알바를 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 한 번쯤 이 학원 알바를 하고 싶다면 꼭 수능이 끝나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과외를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가르치는 일이 과연 나에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외가 잘 맞다고 생각해서 학원 알바가 수월한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최소 3명에서 4명의 학생들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것만큼 내가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이들에게 휘둘리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알바를 시작했는데 나의 공부에 너무 방해가 되고 일상이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면은
과감히 그만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다른 알바보다 학원 알바 시급이 높다 보니까 참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꼭 시급이 자신에게 적당한지 생각해 보실 땐 이동거리, 준비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모두 고려해 보세요. 저는 세상 모든 알바생들을 응원한답니다. 우리는 소중한 존재니까요.